요즘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더라도 동네를 돌아다녀도 가방 하나 메고 돌아다니는 그런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지 말고도 동네들 곳곳에 또 이제 사람들이 여행 차원에서 오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져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오해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이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오해. 요거는 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위험하다 한국이. 왜냐면 아직은 그 휴전 국가니까 북한이랑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총 들고 있는 군인이 뭐 저희가 대치 중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해고 가난한 나라다.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뤘죠. 우리나라가 많이 이뤄서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두 번째는 평창과 평양을 혼동하는 오해. 평창을 평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18년도에 저희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을 했잖아요. 북한의 평양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뭐 로마자 표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오해가 맞죠. 평양이 아니라 평창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고유 문자가 없다는 오해.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이 한자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유 문자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고유 문자 있죠. 한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문자다 보니까 이것도 오해 맞습니다. 한국에 고유 문자가 없다는 오해는 오해다. 그 네 번째는 한국인이 모두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한다는 오해. 이것도 오해가 맞죠. 모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K-팝도 뭐 저도 좋아하지만 K-팝에 열광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외국인 비유라고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외국 콘텐츠에서도 뭐 K-팝이나 K-드라마 아니면은 K-팝 플레이리스트, 랜덤 댄스 이런 걸로 하면서 K-푸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도 자체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거나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가 맞다. 다섯 번째, 모든 한국인들이 극도의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요거는 맞는 쪽에 속하긴 하죠. 오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이라고 볼 만큼 우리는 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쟁도 그냥 경쟁이 아니라 진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극도의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은 밤에 치안이 나쁘고 어둡다. 오히려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나쁘고 어둡다라는 오해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묘사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좀 그런 위험하다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거는 좀 오해가 맞고. 일곱 번째, 한국 음식은 무조건 맵고 자극적이다. 이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워낙 K푸드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콘텐츠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매운 것들, 이 콘텐츠를 위해서 매운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콘텐츠를 보고 한국인들은 다 매운 걸 먹는다,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걸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오해가 맞다.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예절에 묶여있다. 이것도 오해가 아닌 쪽에 속하죠. 지나치게 좀 형식적인 문화들이 많고 예절에 많이 묶여있죠. 예전에 유교 문화들이 물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곳곳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형식적인 문화들, 예절 문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딱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오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건 오해보다는 좀 사실에 가깝다. 사실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소외받거나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실제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는 좀 차별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행 온 외국인들한테는 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책 같은 거, 뭐 요즘에는 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뭔가 그쪽으로 좀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곳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차별을 받을 수 있겠죠. 여행을 온 외국인 한정이라고 치면은 막 그렇게 뭐 환영받지 못하거나 그냥 일부러 차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외국인 자체가 좀 어색하니까,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뭐 굳이 말을 안 건다든지 뭐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해가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첨단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인간미가 사라졌다.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미라는 게 예전에는 뭐 같이 뭐 놀고 뭐 같이 뭐 교류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 안에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예전보다 소통이나 교류를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미가 좀 사라지는 현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오해는 아니지만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오해 10가지를 알아봤는데 뭐 오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오해였던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번 콘텐츠를 가져와 봤고 그럼 다음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